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트라이더 데이터 내 이상치 탐지로 최종 프로젝트 발표하게 된 게임주의 팀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Q&A 때 질문해 주시거나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에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카트라이더를 해보셨다면 좀 가슴이 갑갑해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막자 핵이라고 불리우는 핵의 한 종류고요. 오른쪽은 이런 핵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넥슨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오른쪽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카트라이더는 최근에 신고, 검증, 조치, 신고했을 때 검증해서 조치하는 어뷰징 유저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했는데요. 현재 댓글을 보면 유저들의 신고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증과 조치에 유저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는 여기서 이상치 탐지 모델의 성능 향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데이터 분석 환경 플랫폼을 이용했었어요. 데이터브릭스 안에 또 스파크가 이제 또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크를 통해서 데이터 등을 전처리했고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사이키트런을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구축할 때에는 샤이니를 통해서 웹서버에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두 가지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는 넥슨 카트라이더 오픈 API에서 인게임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여기서 2021년에 8월부터 9월 두 달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총 2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나무위키 웹사이트에서 카트 트랙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엑셀 파워쿼리를 통한 웹 프롤링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전반적인 스파크 환경을 이용했고요. 모델의 성능을 좀 끌어올릴 만한 리타이어 비율, 트랙의 실주행 거리 등의 파생 변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 부분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넥슨 오픈 API에서 수집한 데이터 구조를 UML화하여 저희가 한번 도식화해봤고요. 또 오른쪽은 나무위키의 트랙 메타데이터에 대해 등재되어 있던 부분을 한번 캡처해서 공유 드려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던 이상치 탐지 모델에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기반 이상치 탐지,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 이상치 탐지입니다. 통계 기반에서는 이제 쿡스 디스턴스, 디피트, 그리고 스튜던트 외면 잔차 같은 지표들을 사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시도해봤고요. 비지도 학습에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이상치 탐지를 해봤습니다. 시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샤이니 대시보드를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또 UI를 개발하는 것까지 전부 다 R을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모델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제 카트라이더 TMI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게임 데이터는 답지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근거가 필요했고요. 이거를 이제 카트라이더 TMI라는 카트 전적 조회 사이트에서 이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사용자들의 이제 30일간의 트랙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끝점을 저희는 정상치, 이 안에 들어오면 정상치, 그 이외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상치로 분류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맵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5개 트랙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건수로 10만 건 이상, 그리고 비슷한 매치 타임을 가지는, 비슷한 주행 기록을 갖고 있는, 평균 주행 기록을 갖고 있는 트랙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기본적으로 트리를 이용한 이상치 탐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상치에 대해서는 분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되면서 밀도가 빽빽해지는데 이상치는 초반에 분류가 다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널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덴시티 혹은 공간을 가지고 이상치 탐지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지수로 이상치 여부를 나타내는데 이 이상치 스코어는
0과 1의 범위를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0.5에서 1의 범위 안에는 이상치라고, 그 이하는 정상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어떤 변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델을 3개로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 기본 변수에다가 아까 그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온 트랙에 대한 메타 변수를 넣었을 때, 그리고 메타 변수와 트랙에 대한 인코딩 값에 대한 변수를 추가해서 혼합했을 때, 혹은 메타데이터를 아예 넣지 않고 트랙 인코딩된 변수로만 변수를 투입했을 때, 이 기본 변수에. 그래서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모델을 구축해 봤고요. 파라미터는 이 3가지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정 범위를 가지고 좀 파라미터 실험 등을 거쳐서 각각 세 모델에 대해서 진행해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타 모델에 대해서만 실험해 본 부분을 공유 드렸습니다. 모델을 선정했을 때는 메타 모델이 가장 이상치 스코어가 일단 높았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X축이 매치 타임이고 Y축이 스코어인 그래프를 각각 그려봤는데, 이때 파란색이 이상치고 노란색이 정상치입니다. 사실 카트라이더에서 400초 이상을 한다는 것은 이상치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메타데이터에는 이런 이상치 부분이 오히려 많고 정상치가 적게 들어와 있는 반면에 다른 모델들은 좀 이상치와 정상치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메타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결과를 좀 단편적으로 그 어떠한 특정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특정 한 맵만 여기 다 해봤었는데 그 나머지는 좀 부록에 간 부분이 있어서 양해드리고요. 트랙이 가장 짧은 평균 매치 타임이 가장 짧은 맵 트랙 9에 대해서 분류 결과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랙 9의 전체적인 분류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파란색이 좀 많아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노란색이 또 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양쪽의 꼬리로만 확대를 해서 본다면, 지금 위에 빨간 선은 TMI 기준에서 아주 빠른 분포에 속하는 시간대입니다. 44초에 해당하는 시간이네요. 44초보다 짧은 시간대들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파란색으로 분류를 하고 이상치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의 빨간 선은 가장 늦게 들어온 분포에 속하는 구간인데, 이것보다 더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정상치와 이상치가 좀 혼합돼서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기반 이상치 탐지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분석을 진행했고요. 이제 회귀 모델에서의 경우는 사실 좀 변수의 관계 같은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채널별로 매치 타임의 차이 유무를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없다면 그룹핑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노바 검정 결과 랭킹전 성격이 강한 티어 매칭 채널과 그랑프리 채널을 제외하고는 모든 채널 간에는 유의미한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8가지 채널을 모두 살려서 분석을 하기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트랙별 매치 타임과 플레이 타임의 상관관계 또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매치 타임이라는 것은 그 매치에서 유저 개인의 주행 시간, 플레이 타임은 1등 유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10초가 지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이제 같은 매치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도를 지금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델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플레이 타임 변수는 회귀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회귀 모델의 정규화 및 이제 데이터 분포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비교적으로 좀 더 우수했던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정규화를 사용했고요. 또한 데이터 분포도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해서 최종 모델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좀 최종 모델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브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최종적인 모델에 스튜던트 외면 잔차, 디피츠, 쿡스 디스턴스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시켰을 때의 모델의 성능 결과입니다. 다섯 개의 지표에 대해서 스튜던트 외면 잔차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스튜던트 외면 잔차의 결과를 시각화해 봤을 때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값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컷오프,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거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81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을 안으로는 정상치, 바깥으로는 이상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구축했죠.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 그리고 회귀 모델 기반. 그래서 회귀 모델 기반에 제일 좋았던 모델, 비지도 학습 기반에 제일 좋았던 모델을 비교해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통계 기반 모델이 기계 학습 기반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샤이니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일별, 날짜별, 시간별로 어떤 채널에서 어떤 유저들이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EDA 부분을 대시보드화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 이상 탐지를 했을 때 각 맵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치 분포를 띄우면서 저희가 한번 봐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네, 통계 이상치 탐지도 기초적인 EDA와 이 맵에 따른 통계적 변수 유의성 뭐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선 방안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범주형 변수가 많은 좀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게임 관련 피처가 뭐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뭐 충돌 횟수라든가 뭐 트랙의 지름길 개수와 같은 조금 더 부가적인 변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지금 어뷰징 집단을 이상치냐, 이 사람은 이상치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라벨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상치 탐지 모델을 좀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서 좀 더 성능을 좀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좀 더 고도화된다면 기존 어뷰징 탐지 서비스의 정확도 향상에 당연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신고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이제 신고받은 유저에 대해서 이 유저가 진짜 어뷰징 유저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잘하거나 혹은 편법을 쓰는 유저인지 뭐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유저의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뭐 그런 이상치 분포에 대한 시각화를 보고 어떤 신고의 근거로 하나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실시간 분석 프로세스를 따로 구축해서 이제 플레이어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예방 조치 차원에서의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